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버스 매직의 연구개발팀장 및 대표를 맡고 있는 최준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뭐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면역검진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계획에 없었던 좀 발표를 오전에 좀 하게 됐는데 하면서 이상하게 말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6시, 그다음 5시 정도쯤에 잠깐 리허설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버벅거려서 혹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과정에도 제가 좀 혹시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이고요. 현재 이제 아주대학교 캠퍼스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혈액을 이용해서 다양한 면역 진단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면역 진단 기술, 네, 종합 면역 진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가지고 4대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3명의 연구원이 있고요. 좀 더 넓게는 또 다양한 분들이 저희들을 물심양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노화가 되고 노화가 되면 면역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저하라든가 결핍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면역이 너무 과하거나 이렇게 예민하게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또는 감염 질환 또는 굉장히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뭐 거의 대부분 염증성 질환들을 포함을 해서 알레르기라든가 이러한 모든 면역 관련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그리고 늦게 발견 시에 치료가 어렵다는 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 질환들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면역 체계에서 나오는 면역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면역 진단 기술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력을 수치로 종합적인 수치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나열했었던 이런 다양한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역기능 건강기능식품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면역기능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역기능식품을 먹어도 문제는 그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면역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혈액을 이용을 해서 종합적인 면역력을 진단해보자. 그런 취지로 면역나이 진단 알고리즘 기술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게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기에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3년 조금 넘게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완성하게 돼요. 물론 이제 완성은 아니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다양한 면역 진단 기술 관련돼서 다양한 특허라든지 지식 재산권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품은 면역 진단 관리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이제 혈액을 통해서 혈액 면역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액체 생검 면역 진단 키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면역 진단 키트하고 혈액만 있으면 대부분 이제 면역 진단 검사는 대학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라든지 또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단검사 수탁기관에서 주로 이제 시행이 될 건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미리 제작한 시약과 그 다음에 0.1cc의 소량의 혈액을 같이 배합을 하고 골고루 잘 섞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혈액을 이제 면역세포들을 염색을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적혈구를 제거하고 한 번 더 세척을 해주게 되면 대략 이런 과정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검사에 굉장히 적합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이제 튜브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이 유세포 분석기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플랫폼에 맞춰 가지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럼 이제 숫자로 데이터를 뽑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데이터들을 숫자를 저희가 이제 제작한 요 면역 진단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종합적인 면역력을 면역 나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면역 균형 상태, 내 면역이 좀뭐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는 저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역 나이 차이로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뭐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면역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그런 식생활 습관들을 저희가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또 방사선 차트로 이렇게 점수와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응답한 결과를 주시면 마찬가지로 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 결과까지 함께 식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적인 중요한 그런 면역 세포들의 결과들을 저희 출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 론칭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핵심이 이제 노화 면역 검진인데요. 노화 면역 검진은 혈액을 이용한 노화 면역 진단 검사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식생활 습관 진단 검사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결국에 목적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면역 진단 관리를 통해서 치료가 어려운 면역 질환을 예방을 해보자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핵심은 종합적인 면역력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면역 나이 단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의 면역 균형 상태 또는 다른 말로 면역 체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면역 나이 차이 단위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 나이가 내 나이보다 많으면 면역이 좀 저하되어 있는 거고 또 면역 나이가 내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어리면 면역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노화 면역 검진 레포트는 크게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피검사자의 출생 나이, 그다음에 종합적인 면역력을 면역 나이로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면역 나이와 출생 나이를 통해서 면역 나이 차이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역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런 것들을 각 구간 분포도와 함께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서 나의 면역 상태가 어느 쪽쯤에 좀 치우쳐 있는지를 좀 한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또 이제 주요한 그 면역 질환들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개별적인 면역 세포들을 건강한 정상인들의 평균 구간에 비교해서 나의 면역 세포들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또 보실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또 생활 습관, 내 생활 습관 상태가 어떤지 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상태를 저희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2페이지에서 보셨었던 이제 중요한 면역 세포들에 대한 임상적인 간단한 이제 그 설명들과 그다음에 4페이지에서는 종합적으로 이 면역력 결과와 그다음에 생활 습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면역 기능 식품들 저희가 특별히 그 14가지의 그 면역 기능 식품들 지표들을 엄선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통 우리가 식생활 이런 일반 생활식품군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결과지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면역 검사 결과만 있으면 이게 프로그램화가 돼서 세팅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만 출력을 해서 바로 그 피검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밀 면역 검진인데요. 정밀 면역 검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화 면역 검진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는 정말 이제 디테일하게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또는 암이라든지 그러한 면역 질환들에 좀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그 마커들과 면역 세포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밀하게도 면역을 볼 수 있겠지만 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면역 기능 식품들의 효능 어떠한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밀 면역 검진은 노화 면역 검진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화 면역 검진 결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크게는 5개의 카테고리 형태로 해서 개별적인 그런 면역세포들과 또 면역세포 마커들의 결과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제 면역검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면역검진 시장은 이제 건강검진 시장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기반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건강검진 시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두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0만 명 정도 해당하는 분들이 기업체에서 무료로 복지 차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뭐 이 종합검진의 하나의 그 건강검진 패키지 상품으로서 이제 면역검진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계속 해마다 뭐 거의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역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비포 애프터로 좋아졌는지 이걸 좀 보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한 면역검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제 추산을 해보게 되면 노화 면역검진 같은 경우 이제 최종 소비자 가격을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정밀 면역검진을 20만 원 정도로 했었을 때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전체 시장에서부터 수익 시장 사이즈는 대략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또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저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특히 뭐 이 바이오 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저희가 마음먹고 달려들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출시를 하기가 좀 물론 이제 기술이라든지 세팅은 돼 있습니다만 인지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과 좀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국에 대략 한 5개 정도의 진단검사 수탁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녹십자 의료재단과 정식으로 좀 협업을 맺고 이 면역검진을 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보고 있는 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면역 진단 키트를 녹십자 의료재단에 제공해 드리면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녹십자 의료재단에 이제 혈액을 이제 체열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발송해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면역 검진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자체적으로 그 상급 종합병원 전국에 대략 한 40개 정도 이상 상급 병원이 있는데 이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진단 검사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면역 검진에 대한 시스템만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면역 검진을 소화하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이제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건강검진만 하고 있는 그 센터하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뭐 그 지방에 있는 그 상급병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병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로는 이제 기업 검진보다는 개인이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건강 검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하시는 경우는 사실 뭐 1년에 몇 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기도 쉬운데 동네 병원은 몇 명을 할지 하루에 몇 명이나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금 요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문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초기에 면역 검진을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면역진단 관리 소프트웨어와 면역진단 키트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화 면역 검진과 정밀 면역 검진을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권 하에서 인증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카테고리를 나눈다라고 하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막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정말 의료 서비스로서 이제 저희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뭐 암을 진단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면역항암제 동반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법령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허가를 밟아서 이제 환자와 그다음에 정상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정말 면역 검사라는 게 없어요라고 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종합적으로 면역력을 진단한다.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모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 정말 종합적인 면역 진단을 하는 그런 서비스나 기술이나 또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종합적으로 면역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유사한 서비스는 이미 한 10년 전쯤에 나와서 진행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 자체로는 굉장히 뭐 그 의미가 있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면역력을 대표하지 못한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그 잠재적인 경쟁 기술로서 저희처럼 종합적으로 한번 면역력을 진단해 보자 이러한 취지의 연구가 2019년,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창업할 무렵쯤에 나왔었더라고요. 저희처럼 이제 그 혈액에 있는 면역 세포와 또 그 외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DNA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면역력을 그 이마지라고 하는 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었는데 스탠퍼드 대학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후 혹시 뭐 비즈니스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가 뭐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아카데믹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이런 우리가 정말 이제 면역 진단을 한번 종합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관심을 전 세계에 어, 이끌게 된 리딩의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서 아마도 이거를 좀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글로벌 면역 진단 기술 표준화를 위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탠퍼드에서 만든 요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추진에 대량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짧아도 한 2, 3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비용으로 하더라도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걸린다는 점이 있어서 좀 상용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반면에 저희는 순수하게 정말 혈액에 있는 면역세포만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업화가 좀 쉽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면역진단 키트 조제시약이고요. 이 조제시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제조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분에는 전혀 뭐 다른 점이 없는데 이런 그 식약처 인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조제시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굴지의 대기업에서 개별적인 면역 이런 시약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의 레시피대로 이제 요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실사판 사진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제조 시약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GMP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원재료를 사다가 이제 직접 만드는 것들 또는 뭐 OEM 방식으로 중문자 생산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제조 시약인데요.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대상을 해주는 것들은 제조 시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식약처의 인허가 대상도 아니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뭐 QC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단가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면역 진단 키트 제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데 저희가 뭐 언제 뭐 여러 병원에서 검사하는 여러 가지 그 여러 그 여러분들의 결과들을 통합을 해서 허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좀 쉽게 약식으로 면역력을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이런 자가 진단 키트도 향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희가 2023년도 이제 상반기에 시제품 프로토콜에 나와서 작년에는 열심히 저희가 이제 좀 시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도에는 매출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매출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희망을 하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두 곳 정도 상급 종합병원 지금 이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한 곳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열심히 영업 마케팅을 해서 한 두 곳 정도 상급 종합병원을 확보하게 되면 뭐 오늘 이번에 당장 뭐 22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이 비용이 해당이 되는 매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 이상도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목표 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사실 첫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금액보다는 앞으로의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한 투자를 위한 마중물로서 그리고 또 이번 이 크라우드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면역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매출도 올리면서 투자 계획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지속 가능한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흔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스타트업이 그렇습니다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어, 신약 개발처럼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 번 투자해가지고 치면 뭐 한 번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또 쫄딱 망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로우 리스크 뭐 스테이블 리턴이라고 저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저희는 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하게 면역 진단 기술 분야에서만은 우리가 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성장하는 것들을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면역 검진을 론칭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인지도도 쌓고 또 이와 함께 저희가 또 열심히 또 면역 어, 어, 진단 기술의 또 임상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임상적 유용성도 확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작년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그 테스트를 좀 무료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뭐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라도 뭐 어떤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서 체열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체열된 혈액을 만약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혈액을 보내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펀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외에도 좀 사실은 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그런 화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발표를 듣고 나서 궁금증이 생긴 부분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이 채팅창에다가 채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대표님 발표하시는 동안 질문들이 들어온 것들 몇 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역세포 수나 활성도 분석은 일반 유세포 분석 장비로 가능한 기술이 아닌지요? 리버스 매직만의 노하우와 특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승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면역 세포들 시약도 잘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뭐 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노하우는 그 많은 면역 세포들, 면역 세포 마커들 중에 어떠한 것들이 면역력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테크니컬하게 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될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창업하기 이전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서울 송도병원에서 면역 진단 치료 팀장을 하면서 암 환자들이라든지 제가 좀 전에 발표 자료에는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있는데요. 사실 뭐 10년 동안 제가 저는 나름대로 제가 유세포 분석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좀 어떻게 좀 건방지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많이 혈액 면역세포를 다뤄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커들, 그 다음에 기술 노하우를 습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조제 시약을 좀 세팅할 수 있었던 좀 부분들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마커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실제로 어떤 것들이 우리 면역을 대표하는지는 약간의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다. 약간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브스 T셀이라고 하는 것들 뭐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면역 세포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장을 거쳐서 노화가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면역 세포들도 처음에 이제 그 조혈모 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면역 세포도 이제 무한정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제 그 반감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이브 세포라고 하는 그런 T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백신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 있는데 그러한 직접적인 임상적인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면역 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을 조합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그 종합적인 어떤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더 임상 연구를 하면서 임상적인 유용성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면역 네. 검사를 시행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제공되는 서비스 모델은 따로 없을지, 뭐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한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페이지하고 2페이지 면역력을 일단은 뭐 면역력에 대한 수치도 모르는데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면역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역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연구자 입장에서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일단 면역에 대한 진단 기술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3년 3개월 동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좀 그 변화가 오면서 그래 진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런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분들한테 뭘 해줄 수가 있을까? 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이제 면역기능식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처방을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좀 단순하게 면역이 낮은 분들한테는 홍삼 드세요. 그 면역이 높은 분들은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뭐 유산균 드세요. 요렇게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연구를 하면 하다가 보면 볼수록 이 면역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면역을 한쪽 방향으로만 올려주거나 낮춰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면역기능식품이라는 것들이 면역을 조절해주는 조절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삼을 면역이 굉장히 높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먹었을 때 이거를 암 환자처럼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어떠한 성분이 면역을 좀 낮춰주게 되고 반대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 어떤 다른 성분이 역할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확실히 좀 문헌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총 한 14가지 정도의 이러한 이제 식품들을 저희가 엄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면역이 정상이라고 하면 이런 거 안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티스를 좀 해드리고, 근데 면역이 좀 문제가 없으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같이 조금 이제 상의를 해서 좀 드시는 부분으로 그래서 모니터링을 또 저희 면역 진단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유재호님께서 팁스 준비 자료가 있는데 진행 네. 현황,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아, 예. 제가 팁스 뭣도 몰랐을 때 이제 뭐몇 가지 정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팁스를 준비를 하려고 해서 몇 군데 그냥 막 그 메일을 보내고 했었는데 속된 말로 까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하우스에서 이제 좀 접촉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일단 시제품이 나와 있지가 않고 좀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들어가기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뭔가가 비즈니스가 좀 되는 것들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올해 한번 좀 이제 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시제품 완성하고 그다음에 또 테스트하면서 피버팅도 좀 하고 뭐 그렇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하우스하고 뭔가가 뭐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낙관적으로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디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팁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접촉한 곳은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그쪽에서는 조금 더 시제품이 나오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시제품이라는 거는 뭔가 제품이 나오고 네. 적용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간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까지 나와야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는 음, 말씀이시죠, 대표님? 네. 네. 그럼 저희가 그리고 지금은 시제품은 있는 상태 아닌가요, 대표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지나서 이제 실제 직접 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단돈 100원이라도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을 뭐 하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저희가 또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건 저희가 분명히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속도는 느리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시제품이 나오면 아까 밝혀주신 내용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태는 지금 아닌 게 맞는 거죠? 저희가 네, 직접 바로 맞습니다. 적용을 네.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우선 조금 더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녹십자 의료재단과 같은 진단검사 수답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는요,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는 환자, 뭐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기술은 나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인허가 제도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화를 하고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즉 제품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인증이 된 기관에서 저희처럼 이런 조제 시약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실 자체 개발 테스트라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LDT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 NGS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급여, 뭐 선별 급여, 보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마저도 이제 저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인허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프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조금 전에 이제 뭐 녹십자 의료재단 말씀 주셨고 또 네. 주세경님께서도 질문 주셔서 제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의료재단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시죠?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계약은 계약이라고 한 그러니까 협약서는 저희가 이제 협약서는 서로 이제 주고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뭐 브로셔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럼 제가 대표님 발표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어쨌든 파일럿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파일럿이 있는 거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스탑기관, 녹십자 의료재단과 같은 곳이랑 계약만 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영업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시겠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녹십자 의료재단과 별도로 저희를 컨택해온 이제 진단검사 수탁기관에 이렇게 이제 별도로 세팅해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그 자체적으로 세팅하는 부분에서 먼저 매출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녹십자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영업을 해서 계약을 또 그 병원과 계약을 맺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반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그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세팅만 해주면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더 빨리 뭐 빠르면 뭐 두세 달 안에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직접 영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회사에? 영업하는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마치 토탈 싹하듯이 다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제품, 기술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진단검사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인지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진단검사 수탁기관을 통해서 영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검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저희가 이제 좀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태경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혈액 진단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합니다만 지금도 혈액을 통해 알레르기나 건강 진단 검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질문들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종합적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두루두루 좀 종합적으로 면역력 상태가 좀 어떤지를 좀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또 그런, 비유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보통 세 과목 정도를 만약에 그 학업 성취도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시험을 봤을 때 이 세 과목이 고루고루 좋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친구는 다른 과목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잘 할 거예요. 비교적 그렇다라는 거지. 뭐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만점을 맞았는데 미술도 나중에 100점을 맞고 뭐 화학, 역사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면역 질환을 뭐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뭐 90% 이상에서 진단하는 것들을 버린 대신에 좀 유니버설한 게 이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그 알레르기 면역 질환에만 특화돼서 어떠한 그 뭐 90%든 아니면 뭐 95%든 그러한 그 부합하는 기준에 맞는 정확도 안에서 그 자체적으로 그 면역 질환을 진단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걸 잠깐 정리하면 알레르기 검사는 이제 직접 특정한 거에 대해 스페시픽하게 맞습니다. 뾰족하게 이제 하는 거고 저희는 약간 두루두루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실제로 내가 그 면역란이 이제 차이라는 이런 지표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내가 어떤 면역이 떨어지고 어떤 게 뭐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그냥 감이 없는 게 아닌가요? 이제 약간 내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이 진단을 통해서 이걸 좀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대표님.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역 나이가 내 실제는 25살인데 내 면역 나이가 45살로 20살 정도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임상 연구 정말로 이제 질병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저희가 20세부터 86세까지 600명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역 나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면역 나이와 면역 나이 차이를 진단해서 본 결과 면역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0살, 위로 10살, 그리고 면역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마이너스 10살 정도 사이에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착안을 했었던 게 아,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나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살 이내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면역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면역이 이제 저하되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면역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면역 활성이 좀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 면역 활성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면역 나이가 너무 어려도 과연 좋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면역 나이가 너무 많아도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했었던 임상 연구가, 아,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나이가 10살, 자기 나이보다 10살 이상 더 많은 이쪽 부분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좀 면역이 높아서 자기 나이보다 10살보다 더 어리지 않을까? 이런 좀 그 저희가 추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임상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뭐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다 이쪽에 왼쪽에 가 있고 또 뭐 모든 환자들이 다 암 환자들 오른쪽에 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패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뭐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이제 논문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암 환자가 다 이쪽에 있지는 않지만 아, 대략적으로 우리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나이가 이렇게 너무 높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 그 전까지는 이 면역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아, 내 면역이 지금 너무 저하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런 개별적인 면역 세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럼으로써 내가 그럼 어떠한 선제적으로 어떠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주치의 선생님과 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 물론 이제 이쪽에 너무 면역 나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질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라고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도 향후에 이제 그 추적 연구를 통해서 정말 지금은 아무런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검진 받았는데 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면역 나이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추적 연구를 해서 봤더니 아, 실질적으로 면역 나이가 이렇게 막 10살 이상 높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5년 후에 뭐 10년 후에 암 발병률이 뭐 2배가 높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되면 정말 이제 또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좀 시기상조이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디자인하면서 계속 추진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면역력에 대해서 어쨌든간 그 실제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네, 저희는 어떤 맞습니다. 기준점을 하나 설정한 거고 이 기준점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졌을 때 또 그 디테일이 어쨌든 있을 거잖아요. 어떤 되게 많은 어쨌든 면역 세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에 뭐 어떤 것들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정말 더 디벨롭 하시겠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네네. 노화 면역 검진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뒤에 이 정밀 면역 검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정밀 면역 검진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마커나 또 면역 세포들이 대부분 암과 자가 면역질에서 유의미하게 나오는 그런 마커 면역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면역 질환 쪽의 어떤 발병률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냥 어젠가 그저껜가 그냥 이제 그 유튜브의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백옥 주사 글루타치온을 다룬 네. 내용을 좀 봤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뭔가 이제 항산화를 하는 거고 이게 뭔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어떤 실험에서는 뭔가 이 항산화가 잘 되는데 오히려 암 발생률이 생리 실험에서는 더 늘어났다 이런 이제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특정 어떤 면역 활성도가 좀 더 좋아지면 혹은 더 떨어지면은 어쨌든 간 그런 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면역력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네. 이제 이 시장에서 좀 저희가 연구가 되고 있다. 약간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시장에서 현재 치료제 시장에서 면역 항암제라든지 다양한 면역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면역 치료제들이 임상에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역 진단, 뭐 오늘은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뭐 혹시 기회가 될까 싶어가지고 뭐 살짝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희도 면역항암제 동반 진단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은 치료 효과는 좋은데, 전체적인 치료 성공률이 낮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뭐 있습니다만, 면역학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면역항암제이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좀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면역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문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넓게 본다라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면역 질환들에 대한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면역 나이와 면역 나이 차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좀 나름대로 종합적인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방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세경님께서 질문을 추가로 네. 주셨는데, 검진의 정확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검사를 받고 다음날 검사를 받더라도 검사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해한 게 네,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요. 뭐 술을 먹는다라든지 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맨스에 대한 좀 이펙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저희가 보는 어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모약을 먹는다라든지 뭐 그런 걸 먹었을 때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태경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성인이 하루 새로운 세포 수는 2,500억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혈액세포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혈액을 통한 특화된 검사도 추적 검사가 아닌가 합니다. 반면 면역세포는 이 모든 세포를 추적 진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접근 방법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접근 방법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정확도라는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의료 검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는 이제 그 정도까지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또는 그런 목적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뭐 어떤 그 대답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방향과 어쨌든 간 이제 그런 방향이 다른데, 그럼 저희는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한 추적 검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래서 진짜 건강검진할 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내 맞습니다. 면역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체크를 하는 그런 정도의
관점,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때부터는 좀 더 파고드는 이런 네, 관점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그 말씀해주신 말 이렇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암 치료제, 면역 치료제 쪽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암을 한번 요즘 사실 트렌드가 액체 생검이라고 해가지고요. 혈액을 통해서 이제 사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존스 제가 이름을 까먹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탠퍼드 나온 여자가 희대의 사기꾼으로 이제 혈액 한 방울 가지고서 100가지 이상의 뭐 검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거짓말로 들통이 나긴 했습니다만 뭐 그때 전후로 해서 이 혈액을 통해 가지고 뭐 치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질환을 그런 진단하는 게 사실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트렌드에 좀 따라가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암을 좀 진단할 수 있는 혈액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실 이제 한 몇 년간, 다년간 이제 대장 직장하면서 암 환자들을 대략 한 뭐 80%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물론 후양적인 결과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결과도 만들곤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이제 어떤 걸 세팅을 해놓고 계속 이제 신규로 환자들을 계속 맞추다 보면 정확도가 계속 떨어져요.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면역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진단이든 공통적으로 어떤 질환을 타겟팅을 해서 진단을 하겠다. 뭐 논문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신약 개발하는 뭐 회사들이 어디든지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뭐 90% 이상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맞추다 보면 좀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숙명이고 그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 비포 애프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특정한 질병을 진단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방향성을 선회를 했었던 것들이 일단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민감도하고 특이도라고 하는 정확도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두루두루 예측할 수 있는 좀 유니버설한 면역 진단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좀 실제 써보면서 또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뭐 암도 진단하고 자가면역 질환도 진단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진단으로 한번 가보자.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성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기회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너무 납득이 되는데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이 유니버셜한 어떤 이제 측정이라는 거를 어쨌든 그 건강검진을 하는 분들이 돈을 내고 이걸 추가를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저희 사업 모델은.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 할 때 보면은 어떤 거를 이제 뭐 추적하는 무슨 검사라고 하면은 혹은 뭐 어떤 것들을 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검사를 추가한다 이런 것들은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특정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네. 대표님 네, 말씀 주시겠어요? 네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해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이 하다는 거를 추가하기가 조금 뭔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보면, 네가 간염이 있는지 혹은 뭐 어떤 암에 뭐 조금 지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좀 비싸더라도 내가 그냥 추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두루뭉실한 거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 검진자들이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이거를 과연 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 네, 우선 기술적으로나 임상적으로는 뭐 두루뭉술하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좀 평가절하 될 수도 있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두루뭉술 자체도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첫 걸음,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뭐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나아가 보자. 물론 뭐 면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당장 질병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역력을 진단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니즈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그래, 그럼 내 돈 들여서 5만 원? 뭐 해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합검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검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패키지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 병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알고 있는 기업체 뭐 삼성생명 아니면 뭐 삼성전자, 한국전력 또는 뭐 어디 이런 데에 각 병원에서 영업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와서 한번 건강 종합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서비스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뭐 삼성전자에 있는 분이 여기가 좋은 것 같네. 그럼 뭐 아주대 병원에 가서 한번 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그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그래 그럼 우리 이 종합검진 패키지 상품에 요거 면역검진 넣으면 좀 뭔가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가 되고 이렇게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면역검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초기에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이 500만 명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면역검진을 꾸준하게 시행을 하면서 어떤 또 그 보완해야 될 점도 좀 보완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시간은 약간 지났는데 저희가 사전에 좀 질의응답 받은 것들도 있어서 네. 하나 좀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면역 수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전혀 거고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성 갱년기의 면역에 대해서 궁금하다. 약간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그 나이대를 가지고 면역 나이 차이를 보는 거죠, 대표님. 그 갱년기라고 하는 것들이 호르몬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뭐 인체의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호르몬이 당연하게도 면역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임상 연구가 부족해서 갱년기와 그다음에 면역 나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분들의 그 menstruation하고 지금 저희가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임태경님께서 질문 하나 주셔서 저희가 이것까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DNA 검사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거랑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 비용이 비싸다고 하던데, 뭐,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렴해지면 이제 약간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걸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예, 뭐, 유전자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 특히 뭐, 암도 유전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유전자로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저희 유전자와 면역하고는 아직은 좀 섹터가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암이라든지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 하나들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무한대로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원인 제공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트리트먼트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전자 가위 뭐 사실은 좀 이 얘기를 하기 좀 많긴 하지만 아직 유전자 가위라든지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또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전자 치료는 사실 아직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은 좀 많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이제 뭐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뭔가 타겟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되려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뭐 예를 들면
가깝게는 2018년도에 면역항암제를 가지고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거의 지금 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면역치료제, 면역항암제 이쪽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섹터도 좀 다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면역치료제 쪽이 아, 좀 뭔가 지금 현재 이제 액팅을 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좀 더 뭐 이런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콜, 제 이제 좀 종합을 하면 경쟁보다는 뭔가 상호 보완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에는 유전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멀리 있고 지금 면역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다. 이렇게 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저희가 오늘 제 행사는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다 오늘 질문을 대신 드리진 못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대표님께 또 직접 이렇게 답변을 주실 거니까요.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표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좀 편하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또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저희 그 면역검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경청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재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 중에 또 관심도는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분명히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 회사에 또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또 멘토가 되어 주실 분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사실 오늘 좀 많이 좀 버벅거리면서 말을 잘 못했는데요. 좀 뭐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면역 진단 분야에서 좀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저희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